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월드컵 예선전에서 스트라이커 골 득점왕이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의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땐 잘하면 30도 갈 수 있고 20도 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90이에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80% 이상은 될 거다라고 봤는데 90%를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은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지방선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이 권리당원 경선이나 투표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로 나타났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반영률이 올라가는데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그동안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약점, 그동안에 알려진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한 번씩은 건드렸어요. 일극체제, 지방선거 공천권,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이것저것 다 꺼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다 뚫고 온 겁니다. 이미 여당으로부터 그동안 공격받을 만큼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다 뚫고 여기까지 와서 권리당원 90%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거 가지고는 지금 그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전략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됐던 이런 이미 나올 만한 질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본인이 제기했던 윈윈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 삶과 집결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좋고 김두관 후보에게도 오히려 언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김두관 후보가 전략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장성수 소장님 90%의 득표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를 당원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일극 체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득표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부에서는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럽지?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미인 발언을 거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공격이기도 하지만 받아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원들과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 원하는 거다. 왜 원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지. 우리가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야지. 우리에서 분열이 나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 안 돼. 분열은 안 돼. 이재명 당대표 일극체제.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어야지. 지금 최고위원들의 선거 구호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야지.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재명한테 90% 이상 득표율로 선물을 주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79.9%로 예상을 했었는데 89.9%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최종 집계 해보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연 일극 체제가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과연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인에 대한 후보 5명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봉주 정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장훈 교수님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대체로 그런데 소위 중도 확장성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표가 보여요. 국민의힘은 현실이 암울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기대를 거는 반면에 민주당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장밋빛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가장 잘 싸울 사람, 그런 사람. 그중에서 인지도도 있고 잘 싸울 것 같은 사람.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김병주 의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아주 정신 나간 정신 나간 여당이라고 아주 맹공을 펼쳤지 않습니까? 먹히는 거예요. 전현희 의원 얼굴 한 대 맞으면서 부상 투혼까지 발언했어요. 이게 고스란히 인기 투표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중도 확장성을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은
정봉주 후보가 왜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목함질의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폭력 행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기타 지인들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도 확정성이 필요한 시기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좀 찍어달라는 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힐지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지금까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등이 바뀔 수 있느냐 최고위원. 이거 바뀌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쨌든 짧게 들어볼게요.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출마 선언할 때 뒤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뒤로 다 밀려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인지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싸움이고 누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이 당원들의 지금 득표율로 나타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정봉주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분을 만약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다면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보시고 이재명 당대표도 부적절하죠. 정봉주 의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고 다른 분에게 표를 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 이재명 TV에 순차적이긴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거의 이거는 당대표 후보자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거를 왜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 소장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끝납니까? 2차에서 끝납니까? 저는 1차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박정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